자, 다항함수 fx라는 얘기는 뭐 2차, 3차, 4차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몇 차식인지 몰라, 그지? 근데 첫 번째 가족권에서 뭐라 써있냐면,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2차식인데 분자는 fx가 들어왔는데 그 결과값이 지금 2였대. 맞지? 그러면 하나씩 케이스를 나눠봐. 만약에 fx가 2차보다 낮아가지고 얘가 1차였으면 얘만 살고 나머지가 다 사라지면서 답이 0으로 나왔겠지. 만약에 얘가 2차보다 컸으면 반대로 2차식이 사라지고 여기만 3차, 4차가 남으니까 답이 무한대로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푸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풀었을 때 정답이 무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0으로 나온 것도 아니니까 숫자로 나왔으니까 이건 무조건 차수가 똑같다 그런 뜻이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니? 이런 뜻이고 만약에 알았어. 오케이 얘가 2차인 거 알았어. 그러면 요 식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 2차식인 거 알았으면은 결국에는 개수 비교를 한 것이 2니까 맞지? 한마디로 이거는 최고차 개수를 알려줬다 이런 얘기야. 그 최고차 개수가 아래랑 똑같은 상태로 2차식이면서 그게 개수가 2가 되는 상태여야만 가능한 거지. 그치? 알아들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조건에서 이제 x가 3으로 간대. 근데 아래쪽에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돼. x 빼기 3, x 더하기 1. 그러니까 위의 식은 뭔진 몰라도 2x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이야. 그래서 결국에 여기가 뭔지 모르니까 얘를 2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쓸 수 있잖아. 맞지? 그런데 이것의 계산 결과가 지금 1이었대요. 맞죠? 그럼 또 극한 계산의 기본은 대입이니까 또 3을 넣을 건데 3을 넣었더니만 지금 현재 0인자가 존재해서 얘가 분모가 0으로 가버렸잖아. 그럼 아까 풀듯이 얘하고 약분이 돼서 남아있는 거에다가 3을 넣었더니 1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알아듣지? 그러니까 답지처럼 뭐 3을 넣어가지고 18 더하기 3a 더하기 b는 0이다. 그래서 b 대신에 마이너스 3a 빼기 18이라고 넣는다. 그걸 여기 넣어가지고 인수분해한다 라는 풀이도 있지만 일단 위에 있는 식을 괄호로 펼쳐놓으면 무조건 x 빼기 3이 들어있을 거고 여기 뒤에가 2x로 시작하겠죠. 그래야 개수가 2로 시작하니까. 그러고 나서 남아있는 상수항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기만 살짝 네모라고 써.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는 x 빼기 3에 x 더하기로 인수분해가 돼 있는 거고. 그럼 얘랑 얘를 날려버린 다음에 리미트 x가 3으로 가는 걸 대입하면 결국엔 마치 여기가 4분의 6 더하기 네모 뭔가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형태가 지금 1이 되려면 네모가 마이너스 2가 돼야지. 그래서 여기를 억지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따라서 이제 fx의 식은 뭐다? x 빼기 3 곱하기 2x 빼기 2였다. 맞나? 이렇게 인수 짜맞추는 걸로도 하려고 좀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필수 유형 8번의 제목이 뭐냐면 샌드위치 정리란 뜻이야. 샌드위치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정리니까 그냥 항상 받아들이고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내용을 적어줄게. 봐봐. 만약에 여기에 뭐 어떤 AN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fx라고 써야겠다. 자, 함수의 대소관계가 적혀있는데 fx랑 gx랑 hx가 만약에 이런 식의 관계가 있었어. 됐지? 그러니까 무조건 f보단 g가 크고 g보단 무조건 h가 큰 거야. 근데 얘를 하다 보니까 리미트를 붙였더니 리미트를 만난 fx가 예를 들어 얘가 뭐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해. 뭐 여기가 무한대로 가든 뭐 1로 가든 뭐 어디로 보내봤다. 보냈더니 얘가 수렴했다. 근데 해보니까 리미트 hx라는 것도 똑같은 알파로 수렴했다 이거야. 그러면 중간에 낑겨있는 얘가 알파로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무조건 걔가 똑같은 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예를 들어서 봐봐. 뭐 fx의 식을 이렇게 써볼게. x제곱분의 2x제곱 더하기 1 이런 거. 됐지?
그 다음에 gx의 식을 x제곱분의 2x제곱 더하기 3 그리고 hx를 x제곱분의 2x제곱 더하기 10억 있다고 쳐. 그럼 무조건 이 세 마리를 비교하면 여기랑 여긴 다 똑같은 상태인데 뒤에 더해진 상수항이 얘보단 얘가 크고 얘보다 얘가 크니까 무조건 이랬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가 리미트를 이렇게 안겨보니까 얘가 지금 2로 수렴하고 얘가 지금 2로 수렴하잖아. 그럼 중간에 있는 게 2로 안 가는 게 더 이상한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말로 이렇게 써있는 게 그냥 미국 놈들이 만든 거예요. 눌러버린다고. 그래서 대학 가면 이걸 압축 정리라고 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저렇게 부르더라. 알겠지? 크게 이해할 때 어려울 거 없지, 그지? 그래서 이런 뜻이니까 필수형 8번을 봅시다. 자, fx가 의미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3x 제곱 마이너스 x보다는 x제곱 플러스 2x 2의 fx 그리고 걔보다는 3x 제곱 더하기 x 항상 이런 부등식을 만족한대. 됐지? 그러면 여기 써있는 이만큼의 식이 무조건 양수라는 건 이해하죠? 그러니까 fx만 남겨놓기 위해서 fx의 개수인 이만큼으로 모든 부분을 다 나눌 건데 얘가 양수인 게 자명하니까 부등식의 방향이 바뀔 이유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2분의 3x제곱 빼기 x 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여기도 x제곱 플러스 2분의 3x제곱 더하기 x 맞지? 양수인 게 자명하니까 나눴다. 그랬더니만 문제가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게 여기에 리미트를 붙여서 얘가 무한대로 가면은 얘는 얼마로 가니? 이렇게 물어보네. 그러면 분홍색밖에 없는 상태에서 왼쪽도 리미트를 붙여서 무한대로 보내고 오른쪽도 리미트를 붙여서 무한대로 보내면 각각의 값이 이쪽도 3으로 가고 이쪽도 3으로 가니까 얘가 3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쓰고 끝내자 이런 얘기야. 이해됐죠? 이걸 왜 배우냐면 나중에 뭐 미적분 같은 거 가서 증명하거나 뭐 할 때 이걸 되게 많이 써. 그러니까 지금 한번 짚어주고 넘어간다 이런 얘기야. 뭐 이걸 갖고 문제를 뭐 엄청나게 멋있게 푼다는 게 아니고. 자, 뒤에 와보세요. 필수 9번. 너네가 함수의 극한을 공부할 때 제일 하기 싫은 데가 여기야. 이 도형 만났을 때 그 심지어 이제 그 도형이 좀만 복잡해지면 애들 다 못 풀거든. 근데 사실 뭐 뭐라고 정리하기도 그래. 그냥 이제 도형을 만났을 때 이건데 이 도형은 문제 출제자가 뭔 도형을 주냐에 따라 다를 거 아니야. 뭐 삼각형을 주든 사각형을 주든 직선을 주든 그러니까 뭐 이럴 땐 이렇게 풀어라 이런 뭐 행동 요령은 없고 결국에 대신 도형을 만났을 때는 무조건 그림이 있는 거니까 제일 첫 번째로 할 거는 무조건 좌표를 세팅하는 건 맞지. 그렇잖아. 아니 뭐 좌표를 알아야 길이를 구하고 넓이를 구하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좌표를 좀 똑똑하게 쓴다. 그러니까 문자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알겠지? 좌표를 잡아서 이제 길이식을 쓰다 보면은 뭐 아마도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든 뭐 무한대 빼기 무한대든 뭔가 그런 식의 형태가 나오시겠죠, 그죠? 근데 문제 보세요. 필수 9번은 그래도 말 그대로 필수형이라 문제가 뭐 별로 어렵지 않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루트 무리함수가 있어. 그 다음에 요 함수 위에 점 p를 잡았대. 그리고 점 p의 좌표가 문제에서 써줬지 착하게 t, 루트 t라고 쓰래요. 자, 그 상태에서 얘를 y축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그 다음에 x축 위에 2, 여기라는 점이 있고 됐어? 뭐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에 구하는 게 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두 선분의 길이의 차를 구하래. 하나는 ph, 하나는 pa. 됐어요? 그러면 그냥 이 좌표를 통해서 요거랑 요거를 식으로 쓰려고 덤비는 거야. 그치? 일단 얘가 지금 t, 루트 t니까 얘를 왼쪽으로 뻗었을 때 생기는 이만큼의 길이는 그냥 자연스럽게 t지. 그래서 이 자리는 그냥 t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PA라고 하는 요 부분은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인 거니까 이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야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루트에 x값 빼서 제곱이니까 t-2의 제곱 그 다음에 y값 빼고 제곱이니까 루트 t의 제곱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렇게 유상하게 생긴 거를 마지막에 빼래. 뺀 다음에 리미트를 붙여서 계산하래. 그치?
해보니까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1차 무한대고 여기도 1차 무한대 맞지? 그지? 왜냐면 루트 바깥으로 나가면 2차는 1차로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형태가 지금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 거고 차수가 똑같이 1차 1차인 거니까 이 상태로 답을 내기가 지금 애매하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유리화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t 마이너스 루트에 자 이거 전개 한번 해보시면 t 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4 이렇게 써있겠죠? 근데 얘를 어거지로 좀 유리화를 해보니까 분수라고 쓴 다음에 요놈의 짝꿍 갖다 곱해 옆에다가 t 플러스 루트 t 제곱 빼기 3t 더하기 4 밑에다 곱하시고 맞아? 야 그러면 분자에 남은 것만 봐요. 분자는 요거 제곱이랑 뺄 거니까 t 제곱이 나가 떨어지면서 요만큼만 마이너스를 만나갖고 이렇게 써있겠지. 그렇지 않아? 이거 제곱을 빼는 과정에서 여기 부호가 바뀌시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 앞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는 게 있으니까 1차 무한대끼리 비교할 때 개수 비교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럼 결국 여기 남아있는 것 중에 살아남는 거는 요 놈하고 요 놈만 남겠지. 이건 죽고 여기에 2t라고 쓰시면 되겠죠. 답은 이제 2분의 3이다.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제 도형이 막 무식하게 나오면 그 도형의 성질을 최대한 쓰려고 덤비는 거고 근데 이제 너네가 뭐 만약에 뭐 원을 만나면 해야 될 거는 원 위의 점을 원의 중심하고 연결하는 게 반지름이다. 졸라 당연한 거지. 또는 원 위에 어떤 접선을 그었을 때는 이 접점과 중심을 연결했을 때 여기가 수직으로 만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도형 만났을 때 하는 이런 도형의 성질들을 쓰려면 쓸 수 있는데 가장 기본은 무조건 좌표부터 쓴다 그런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뭐 여기는 단시간에 늘진 않아요. 본인들이 좀 도형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 함수의 극한 1단원이 끝났어. 됐나? 영준 할만하냐? 로그 함수보다 이게 편하다고? 자 넘겨서 얘들아 34쪽을 잠깐 봐봐. 34페이지 거기 보면은 뭐 17번, 22번 보여요? 그렇게 그림이 있어. 근데 그 그림 무식하게 있다고 쫄지 말고 그냥 좌표 잘 잡아서 길이 잘 써보신다 뭐 이런 얘기 알았지? 여기까지 해보시고 자 다음 단원 갑시다. 함수의 연속 자 본인들이 함수의 극한을 정말 잘 이해하고 왔으면 함수의 연속은 딱히 크게 공부할 게 없는데 예? 없어요? 왜 미리 말하지 않는 것이야? 일단 내용 얘기할 테니까 보세요. 자, 이거는 극한에서 그냥 살짝만 내용이 더 추가되는 건데 봐봐. 일단은 딱 내가 그림을 3개를 그릴 거야. 첫 번째, 함수가 완벽하게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경우. 두 번째, 함수가 A에서 끊겨 있는데 좌극한과 우극한은 같은 상태지만 함수 값이 정작 생뚱맞은 곳에 찍혀 있는 경우. 세 번째, 좌극한하고 우극한 자체가 애초에 달라버리는 경우. 됐어요? 됐지? 연속이 뭐야? 컨티뉴어스가 뭐야? 말 그대로 연속이잖아. 이어져 있다는 거 아니야? 물어볼게. 저 중에 연속인 게 누구니? 함수가 어느 곳에서도 끊겨 있지 않고 이어져 있다. 1번이야. 그냥 다 이어져 있잖아. 모든 함수가 이렇게. 근데 얘는 이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가 분절돼 있다고 보는 거야. 끊겨 있다고 보는 거야. 얘는 뭐 대놓고 끊겨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뭐 당연한 말 하고 있어 라고 느껴지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이건 아닌가? 라고 의심이 들면은 이 연속의 정의를 지금부터 받아들여. 함수가 연속한다의 조건은 첫 번째,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상태면 우리가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극한이 존재하는 상황은 뭐 여기를 A라고 잡으시면요.
좌극한, 우극한 똑같은 얘, 좌극한, 우극한 똑같은 얘까진 되지만 얘는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극한 값이 있는 건 1번, 2번이잖아. 근데 거기다가 연속한다는 조건이 추가되려면 이거에다가 더불어서 함수값까지 똑같은 상태가 되어야 이 세 마리가 삼위일체로 다 똑같은 상황이 되어야 연속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얘는 탈락이다. 좌극한, 우극한은 여기로 가지만 함수값은 여기 있으니까 안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제부터 좌, 우, 함 세 가지를 따지고 그 모두가 같은 상황이면 연속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니까 1단원하고 다른 거는 극한값 구한다 똑같아. 얘를 추가적으로 따진다만 있는 거야. 크게 어려울 거 없다 맞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쓸게. 정의대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좌극한이 알파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우극한도 알파인데 그냥 함수값 자체 f의 a를 때려는 함수값도 알파가 되어서 좌우함 세 가지가 다 똑같아야 그래야 x는 a에서 연속한다 이렇게 부른다. 알겠어요? 이게 그냥 정확한 연속의 정의야. 됐지? 이거 가지고 이제 뭔 문제를 푸냐 이건데 지금 책이 되게 얇아. 이 두 번째 장이 연속이 36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밖에 없어. 자, 38페이지 오세요. 나머지 다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할까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함수가 연속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1번 그림을 그릴 수만 있으면 그냥 그림이 이어져 있으면 연속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 함수의 식만 보고도 이 식만 보고도 이 새끼를 그려보지 않더라도 얘가 연속하다는 걸 알 수 있을까? 오케이? 첫 번째 다항함수. 너네가 배우지 않았지만 3차 함수 아직 안 배웠지만 다항함수 1차, 2차, 3차, 4차 어떻게 들어와도 얘는 그냥 무조건 연속이야. 그렇잖아. 예를 들어 갑자기 생뚱맞게 fx가 그냥 x제곱 더하기 3x를 2차식이래. 그림 그리면 이어져 있겠지. 그런 거잖아.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어떤 함수의 식을 봤는데 함수의 정의역이 일단 실수 전체가 되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함수식을 봤어. 근데 얘가 예를 들어 너네가 알고 있는 유리함수 같은 이런 놈이야. 그럼 얘가 연속한다라고 부를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은 물론 그림 그려보면 되지. 정근선 3 잡고 얘가 이렇게 생겨있으니까 안 이어져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네가 숫자를 뭘 넣어. 넣을 때마다 모든 값이 다 나와야 뭔가 이어질 거 아니야. 근데 딱 봐도 이 새끼는 3 못 들어가잖아. 그럼 3에서 연속할 리가 없잖아요. 함수값이 없는데.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야 나중에 너희가 요런 걸 만나도 만약에 요런 걸 만나도 fx가 뭔진 모르겠으나 너 x에다가 지금 0이랑 4 넣을 수 없잖아. 얘는 그냥 불연속이야. 이어져 있지 않아. 라고 한 방에 알 수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 걸 갖고 이제 문제를 풀 거고 일단은 38페이지에서 좀 쉬운 거 먼저 천천히 합시다. 결국에는 이제 요런 거를 뚫어 나가는 게 이제 오늘의 목표인 거야. 다음 함수가 0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를 판정하래.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리지만 최대한 그리지 말고 해보세요. 왜냐면 나중에 이런 걸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fx의 식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0에서 작을 때 그러면 아니 선생아 그림을 안 그리고 뭐 어쩌라는 거냐. 문제가 물어본 게 fx가 x는 0에서 연속인가요? 를 따지라 그랬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할 거는 0으로 갈 때의 좌극한 0으로 갈 때의 우극한
그리고 0에서의 함수값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그게 같다라고 나오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결국에 하나, 둘, 셋을 쓸 건데 잘 봐봐. 오늘 숫자랑 비슷해. 여기 있는 이 숫자가 그냥 단순히 0으로 간다는 거에 의미만 있는 게 아니야. 0보다 작은 쪽에서 오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거를 풀 때만큼은 이 fx의 식이 여기에 해당하겠지. 그치? 0보다 작은 쪽에서 올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기 식이 x가 0으로 가는 좌극한일 때는 여기 들어가는 식을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고 쓰면 된다. 그치? 근데 0보다 큰 값이 얘가 우극한이니까 요거를 풀 때만큼은 식이 여기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는 fx가 요 식이면 되겠지. 맞아? 그리고 함수값은 그냥 f0인데 f0도 0이 지금 등호가 칠해져 있는 곳이 여기니까 여기 넣겠죠. 하나하나 해보면 극한값의 기본은 대입이야. 요거를 대입했더니 숫자가 상식적인 숫자로 나왔어. 끝난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 대입했더니 상식적인 숫자라고 나왔어. 얘는 그냥 1이었던 거고. 다 똑같네? 연속이네.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아들었지? 그럼 이제 애들이 잔머리를 굴리면서 이런 짓을 해. 선생아, 어차피 이렇게 풀 건데 여기다 0 넣으면 되네? 어때? 맞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쫄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거야. 맨날 이제 결국에 하면 그러니까 이유를 생각해봐. 좌극한이니까 이렇게 썼어. 우극한이니까 이렇게 썼어. 근데 좌극한이면 0보다 작은 쪽에서 와. 작은 쪽에서 올 거니까 여기를 담당하는 식이 얘라는 건 너무 팩트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0을 넣을 거야. 왜? 어차피 극한 처리할 때 대입이니까. 이 식을 쓰고 대입하나 처음부터 대입하나 뭐가 달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애들이 만약에 만났을 때는 그냥 대부분 친구들이 그냥 여기다가 0 넣고 여기다가 0 넣고 함수값 따져갖고 세 마리가 같으면 인정하고 넘어간다고.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유를 좀 알고 넘어가라 이런 얘기지. 됐어요? 그럼 옆에 거 해보세요. fx 2번. 이렇게 써있는 식이 0에서 연속인가요? 라고 물어봤어. 근데 참 봐봐. 이 식에서 x를 함부로 약분해도 돼? 안 돼? 다시 x-1분의 x제곱 빼기 1이라는 거를 내 멋대로 약분해서 이렇게 쓰는 게 돼? 안 돼? 요 단원에선 지금 안 된다고 얘기했다 분명. 왜냐면 얘는 모든 곳에서 연속인 1차 함수인데 얘는 x가 1이 아닐 때만 정의가 돼 있는 거니까 1일 때는 구멍이 빵 뚫려 있는 이런 직선이 나온다고. 이렇게 둘이 다른 거야. 됐어? 재미나? 근데 봐봐. 내가 요 식에서 x 빼기 1을 약분하겠다는 거는 분모와 분자를 얘로 나누겠다는 뜻이잖아. 수학에서 나누기는 죄가 없어. 그냥 계속 할 수 있는 거야. 언제? 0만 아니면 나눌 수 있잖아. 근데 지금처럼 정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0이 아닐 거고 얘가 0이 아닐 거니까 0이 아닌 거니까 약분할 수 있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보고 이런 말이 없을 때는 네 멋대로 약분하면 안 돼. 근데 지금은 이런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나누기 x를 쳐서 마치 이렇게 된다라고 쓰는 거는 지금은 잘못된 게 아니야. 알아들었어? 그러면 결국에 남아있는 게 지금 0이 아닐 때는 x 플러스인 거니까 애초에 이 상태가 이제 x 플러스 1을 그려놓고 여기에 2를 그린 다음에 0이 아닐 때니까 지금 구멍이 여기 나있다 이런 얘기잖아 지금. 근데 정작 0에서의 함수값은 2가 아니고 1에 찍혀있는 이런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너무 당연하게 연속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알아들었어? 자, 이 식은 뭐라고 써야 돼 정확하게? 이런 걸 만나면 x가 2가 아니면 약분해서 직선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고 x가 2가 되는 건 점이 되지 않아요 라고 쓰는 거야.
2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지? 자, 넘어오세요. 필수 2번. 시력 검사하는 거야. 해보세요. 자, 거기 첫 단어가 나오는데 열린 구간이라 그래. 그 열린 구간이 무슨 뜻이냐면, 잘 봐잉? 내가 A 초과부터 B 미만까지의 범위를 만났다. 됐지? 이런 거를 앞으로 열린 구간이라고 하면서 기호로 약속을 할 거야. 그 다음 A가 포함되어 있고 B가 포함되어 있는 거를 닫힌 구간이라 그래. 이것도 약속이야.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기호로 쓸 거냐면 닫힌 구간은 A부터 B까지라고 해서 콤마라고 쓴 다음에 양쪽을 이렇게 대괄호로 닫아 있는 모양이라고 쓰고 얘는 A, B라고 쓴 다음에 양쪽이 소괄호로 써 있는 거야. 이거는 순서쌍이 아니야. 지금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열린 구간 해놓고 0,4 이렇게 써 있는 거는 0부터 4까지인데 등호가 없이 이렇게 써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해보시오. 봐봐. fx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x의 개수를 구하래봤지. 근데 지금 열린 구간이라 그랬으니까 0하고 4는 포함하지 않은 상태로 보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너네가 예를 들어 그림 볼 때 분명히 열린 구간이니까 4를 보지 않는 건데 얘를 봐놓고 선생님 우극한이 없는데요? 하는 게 아니라고. 여긴 따지지 않는 거야. 내 관심사가 아니에요. 알겠지? 마찬가지 0도 좌극한이 애초에 없으니까 따지지 않는 거야. 그럼 결국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여기 1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거 맞지? 여기 다르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이렇게 보더라도 얘는 지금 좌우가 똑같잖아. 맞지?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는 x는 1에서만 존재하지 않아. 나머지는 다 극한값이 존재해. 그러니까 이제 a의 값은 1인 거죠. 한 개니까. 한 개. 그 다음에 이제 불연속인 값을 구하라 그러면 그냥 얘가 끊겨 있는 걸 다 따지는 거니까 1에서 끊겨 있고 보다시피 2에서 끊겨 있다. 그러니까 이제 x가 1인 곳과 2인 곳에서 끊겨 있으니까 b는 두 개다. 됐어요?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이런 얘기고 뒤에 오세요. 자, 필수 3번도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공부했던 합성함수 극한을 연장선으로 생각하는 건데 됐지? 일단 이 생각을 해봐. 첫 번째, 연속인 함수랑 연속인 함수가 있어. 머릿속에 떠올려봐. 이미지가 두 개가 다 이어져 있어. 이 새끼도 이어져 있고 이어져 있어. 근데 이어져 있는 거를 갖다가 두 개를 더한다고 생각해봐. 한마디로 얘가 다항함수야.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얘도 다항함수야. 이런 거. 자, 애초부터 연속이었던 두 마리를 내가 더하거나 뺀다고 갑자기 불연속으로 바뀌진 않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여. 상식적으로. 연속과 연속을 더해서 만든 건 당연히 연속이에요. 그죠? 연속과 연속을 빼서 만든 것도 연속이야. 곱해서 만든 것도 연속이야. 나눈 것도 연속이야. 됐지? 대신 fx가 연속이고 gx가 연속인데 두 개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것도 연속이다라고 말을 하려면 적어도 나누기를 할 때만큼은 gx가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연속이야.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든 얘랑 얘랑 더하든 얘랑 얘랑 빼든 연속이야. 근데 얘를 나눠갖고 이렇게 쓰는 순간 분모가 0이 돼버리니까 안 되는 거지. 됐어요? 근데 그냥 알아들었어?
근데 만약에 얘가 이런 식이면 이때는 이렇게 나누었다고 치더라도 애초에 얘가 0이 될 리가 없지. 그때는 항상 연속이겠지. 됐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 봐봐. 필수 3번을. 지금 fx랑 gx의 그래프가 있잖아. 맞지? 한번 해보세요. 어려울 거 없고. 그림 그려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자, 보세요. 일단 fx랑 gx를 더해서 1에서 연속이냐고 물어봤어. 얘들아, 나랑 이제 표현의 통일을 맞춥시다. 어? 이 친구가 1에서 연속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요렇게 생긴 친구의 1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가 빠지는 거 맞지? 그럼 이렇게 쓸게. 이해돼? 1의 좌극한을 여기다 넣었다 치는 거야 지금. 각각을 더한다. 1의 우극한과 1의 우극한을 더한다. 1에서의 함수값과 1에서의 함수값을 더한다. 해서 나온 이 결과가 모두 같으면 얘는 1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쓸 거라고요. 알아들었죠? 눈으로 보세요. 1 좌극한이면 1로 갑니다. 얘는 1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1로 가. 두 개 더할 거니까 0이야. 얘는 우극한이 마이너스 1로 가. 우극한이 1로 가. 더할 거니까 0이야. 얘는 1에서의 함수값이 여기 칠해져 있어. 마이너스 1이야. 얘는 1에서의 함수값이 여기 칠해져 있어. 1이야. 두 개를 더하니까 0이야. 보니까 같아. 오케이, 0에서 연속이야. 이렇게 하자고. 좀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G합성 fx를 풀 때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쓸 때 리미트 x가 1로 가는 좌극한일 때의 G합성 fx 이거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가는 우극한일 때의 G합성 fx까지 우리 다 풀었어. 저번 시간에.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함수값만 추가시켜서 그냥 정말로 1을 때려 넣어가지고 G합성 f1까지를 풀어서 이 세 가지가 같은지를 보라. 그런 뜻이라고.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요 기호를 여기 넣는다. 그러면 1의 좌극한이니까 1로 가는 왼쪽에서 가는 그래프가 도착지가 1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이제 1로 가긴 해. 근데 문제는 1보다 작은 애가 1을 향해서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 맞아? 그럼 1보다 작은 애가 1을 향해서 자기를 키우고 있는 모양이니까 얘가 좌극한이라고요. 그만 얘기합시다. 이제 알아들었죠? 그 다음에 얘도 1 우극한이면 결국엔 요렇게 가. 그래서 얘는 늘 때마다 그냥 항상 계속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의 함수값 물어보는 거지. 여기에다가 좌나 우를 넣는 게 아니다. 됐지? 마지막 f1은 함수값이 그냥 처음부터 여기 찍혀 있어.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비교하여 같으면 인정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1로 가는 좌극한의 G면은 이렇게 내려가면서 정답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올 거고 마이너스 1이 찍혀있는 함수값은 여기니까 얘도 마이너스 1이고 세 개 같으니까 연속이다. 알겠지? 됐어요? 넘어갑니다. 디귿도 한번 해보시고 옆에 것도 한번 해보시고 밑에 것도 왜? 1로 가시면 어디?
어디요? 이거요? 이거요? 네, 마이너스 91에 1로 가면 저극한이잖아. 아, 그러니까 1로 가잖아. 자, 필수 4번 봅시다. 잘 봐봐. fx가 분수식이야. 이거 이런 거 되게 많이 만나. 맨날 쓰다 보면은 여기다가는 분수 깔아놓고 밑에다가 숫자 깔아놓고. 자, 이런 다음에 여기는 x가 2가 아닐 때, 여기는 x가 2일 때. 됐어? 자, 얘가 x 값이 2인 곳에서 연속이래. 됐지? 일단 상황을 먼저 이해시켜 줄게. 여기 봐봐요. 지금 이 상태가 마치 어떤 거냐면 fx가 분모랑 분자가 약분되게끔 x 빼기 1분의 뭐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 뭐 이렇게 써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놓고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지롱 이러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얘를 함부로 약분할 수가 없잖아 원래. 근데 이런 말이 있으니까 약분할 수 있다 그랬지. 결국에 약분을 치고 나면 남아있는 이 식은 그냥 x 더하기 3이랑 같은 거잖아. 이렇게. 그럼 현재 상태가 얘를 그렸을 때 마이너스 1에서만큼은 정의가 안 되어 있는데 얘가 플러스 3, 마이너스 3을 지나갈 거니까 직선이 원래 이렇게 생겨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정의가 안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지금 구멍이 빵 뚫려 있는 이런 상태란 말이야. 됐지? 그런데 문제가 정작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b야 이러고 있어.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b를 지나간다는 얘기잖아. 그때 그 b가 어디에 찍혀야 이 그래프가 연속으로 바뀌겠니 지금 이런 뜻이라고. 그럼 당연히 이렇게 구멍 나 있는 곳을 b가 들어와서 이렇게 메워줘야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상태라고. 알아들었어? 자, 그럼 봐봐. 정의대로 가면 이래. 지금 이 친구가 2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x값이 2로 가는 좌극한, x값이 2로 가는 우극한, 그리고 함수값 세 가지를 따져서 모두 같아야 된다. 맞지? 근데 2로 가는 좌우 극한일 때는 말 그대로 2로 가고 있는 거니까 아직 2가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을 처리할 때만큼은 식을 얘라고 써도 돼. 이해됐어? 2로 가고 있는 거니까 2가 아니잖아 아직. 그러니까 얘랑 얘를 풀 때만큼은 초록색을 쓸 수 있다고. 근데 정작 함수값을 쓸 때는 f2는 말 그대로 그냥 2 넣으면 b 나온다 그랬으니까 요렇게 푼 결과랑 요렇게 푼 결과랑 b랑 세 마리가 같으면 된다 그런 뜻이라고 지금. 알아들었죠? 근데 해보니까 2를 넣었을 때 분모가 0으로 가고 2를 넣었을 때 분모가 0으로 가. 당연히 분자가 0으로 가야 될 거야. 맞지? 그러니까 0인자가 분모 분자에 똑같이 x 빼기 2가 있어야 돼. 그치? 근데 여기 상수항이 마이너스 4니까 얘가 x 빼기 2가 인수로 있는 상태에서 뒤에 식이 뭐라고 적혀 있어야 이 식기를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마이너스 4가 나올까? x 플러스 2일 수밖에 없지. 다른 게 들어갔다간 절대로 마이너스 4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식의 정체는 얘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a 값은 빵이야. 알이? 그래서 현재 a 값은 0인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 원흉을 제거한 다음에 남아있는 거에다가 2를 대입했더니 정답은 4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b가 4가 돼야 연속이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세연아? 응. 하나만 더. 자, 3에서 연속이래. 됐지? 그럼 이제 스피드 있게 이렇게 가는 거야. 3으로 가는 극한값을 구해. 리미트 x를 3으로 보내. 어차피 이거 해보니까 좌나 우나 식은 똑같을 것 같아. 왼쪽에서 와도 이 식이고 오른쪽에서도 이 식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만 써주고 식을 이렇게 작성하려고 봤더니만 분모가 0으로 가서 분자가 0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식을 인수분해한 결과에는 무조건 x 빼기 3이 들어있어야 돼.
근데 a는 모르지만 상수항이 마이너스 9니까 아마도 x 더하기 3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랑 얘를 죽이고 3을 넣었을 때 정답은 6이야. 그러니 b가 6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아들었지? 42페이지 와보세요. 여기까지 한번 더 합시다. 내가 왜 앞에서 그토록 나누기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를 계속 강조했냐면 여기 봐. 필수 5번에서 그래.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라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fx라고 하는 것에 뭐 식을 구하든 그림을 그리든 하면 얘는 뭐 무조건 이렇게 다 이어져 있어야 돼.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관계식을 하나 알고 있는 게 x-2 곱하기 fx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래. 됐지? 그치? 그럼 이제 문제가 fx를 구하는 거니까 fx만 남기려고 너가 얘를 너무나도 약분하고 싶잖아. 근데 정확하게 얘를 약분해서 x-2분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라고 쓰고 싶으면 옆에 단서가 반드시 붙는다고. x는 2가 아니다가 붙는다고. 알겠지? 오늘만 이거 10번째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 정작 x가 2일 때는 뭔지 모르는 상태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뭔지 몰라요 이렇게 쓰는 거라고. 됐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렇게 한 줄 띡 하고 준 상태랑 요렇게 문제를 만든 상태가 사실 같은 거야 지금. 알겠지? 그러니까 마치 너네가 느낄 때 여기 케이스가 분류돼 있네. 여기 그냥 식이 한 줄이네. 이거 쉽다 라고 느끼면 안 된다고. 이거를 나누고 싶을 때는 무조건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쓰는 순간 문제가 쟤랑 똑같죠? 해보세요. 이거 책이 정말 어려운 건 다 빠져 있구나. 하자. 바로 합시다. 분자에 x 빼기 2가 인수로 없는 건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걸 바로 알겠지. 이거 인수분해를 했는데 얘가 있어야 돼. 그럼 이 식은 x 빼기 2 곱하기 뭐라고 써 있어야 돼. 근데 이번엔 a를 모르지만 개수를 알아. x 개수를. x 더하기 3일 수밖에 없어. 그래야만 x 개수가 1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 값은 이거를 전개한 상수함과 같아서 마이너스 6이야.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이 극한값은, 이 함수값은 얘를 리미트로 처리했을 때 튀어나오는 리미트 x를 2로 보냈을 때 x 빼기 2분의 x제곱 더하기 ax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 이를 2로 보낸 극한값을 푼 거랑 여기 있는 물음표랑 똑같아야 연속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남아있는 요 식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튀어나오는 극한값이 5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도 5가 되어야 한다. 오케이? 됐죠? 쉬었다 할 거고 지금 요 책 기준으로는 내용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 되게 엄청 중요하고 어려운 얘기가 있어. 빠져 있어 그게 여기 책에. 시간 되면 하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하고.